안녕하세요. 최유나 최여정의 문발살롱입니다. 오늘도 문발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바디 프로필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제 두 번째 책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그 우리가 여성 스스로 느끼는 외모 강박과 다이어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미디어, 네. 그 특히 요새 SNS에 저는 바디 프로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책 좀 자연스럽게 소개를 네. 해볼게요. 두 번째 책 제목은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 유명한 정말 책이죠. 책 제목부터 러네이 앵겔른이라는 노스웨스턴의 이제 심리학자가 쓴 소설이에요. 여 교수이고 그 대학에서는 젠더 심리학을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 조금 제 책하고 연결돼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디 프로필을 우리는 끊임없이 SNS를 키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너무 따라하고 싶은 거죠. 저 몸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바디 프로필은 정말 만들어진 이미지이고 정말 정교한 포토샵과 그 뒤에 있는 어떤 헬스장의 어떤 광고라던가 그리고 이 여성에게 어떤 또 돈이 지불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 스스로 요새는 뭐 본인이 다 몸을 만들어서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사실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쵸. 봤을 때 우리 스스로 좀 여성 스스로 이 뒤에 가려진 이 배경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미디어에 노출된 여성들이 이 책에서는 상징적 소멸이라는 말을 하는데 한번 진짜 TV나 영화를 보면 일단은 여성 주인공들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다 너무나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라지는 그 소멸돼서 안 보이는 여성들이 뚱뚱한 여성 미디어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노년의 여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이상화된 이미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토샵이든 아니면 카메라로 처리된 이미지든 아무리 그 예쁜 연예인도 아침에 다 헤어샵 가서 맞아요. 머리하고 메이크업 뭐 퍼펙트하게 하고 나타난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이미지를 따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가라는 맞아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러네 앵겔르는 계속 그 이야기를 짚고 있고 아까 이 책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여성의 몸을 어떤 미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 이 책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짚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PT를 받은 적이 없는데 PT를 받으러 가면 그 코치가 자, 이 운동을 하면 옆구리살 다 빠질 거예요. 뭐 힙이 다 올라갈 거예요. 올여름에 비키니를 입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미적 기준으로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또 그 미의 기준에 가둬놓는 일인가? 대신 좀 건강한 PT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좀 다리 근육에 훨씬 더 도움이 될 테고 그러면 뭐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데 훨씬 더 잘 기능하게 될 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맞는 말이구나.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여성은 미적 기준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 교수님도 계속 뭐 짚어나가고 있고 한 가지 더 조금 이 책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여성 스스로 왜 다이어트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 책에 이제 표현되는 말은 규범적 불만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여자는 예뻐야 마시지라던가 여자는 예뻐야 돼라는 이 표현들에 우리 스스로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아까 남성들은 난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자는 끊임없이 나의 모습이 불만족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더 제안을 하는 거는 여성 스스로 이 스키마,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 두뇌에서는 구조화하고 조직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가 나의 컨트롤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러네 앵글른 교수는
너무나 외모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기능하는 몸,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전 뭐 등산과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도 이 튼튼한 다리로 등산과 달리기를 할 수 있어 라던가 이렇게 우리의 뇌구조의 스키마를 좀 바꿔보면서 미의 위치를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 다음으로 내려놓아라. 그렇게 해서 좀 더 자유로워져 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고 싶네요.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책도 되게 비슷해요. 우리 되게 비슷한 책을 가져왔는데 저는 이 책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셨죠? 욕구들이라는 책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캐럴라인 랩이라는 작고한 작가의 유고작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출판이 됐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탈고를 하신 마지막 네, 원고인가 맞아, 봐요. 마지막 원고이고요. 근데 이 작가는 59년생입니다. 59년에 태어나서 2002년도에 사망을 하셨는데 이 책 주제가 다루고 있는 게 거식증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랑 시차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몇십 년 전 얘기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시차가 느껴지지 않고요. 되게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미인 대회 있잖아요. 미인 대회에서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1970년대 이후로 그 미인 대회 여성들의 표준 체중, 평균 체중, 그러니까 체중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마네킹이 27 사이즈, 뭐 M 사이즈를 입었다면 지금은 S 사이즈를 입는다. 우리 자사도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에 대한 그러니까 마름에 대한 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거죠. 말랐다는 것은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이 약하다는 그쵸. 거잖아요.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그쵸. 네. 연약해진다는 거잖아요. 여성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약하기를 요구하는 어떤 아까 얘기하셨던 스키마 그게 맞나요? 그렇게 써도 되나요? 아니면 연약해지기를 요구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러네요. 주입, 네, 강박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은 먼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그 추천사가 예술이에요. 그 은유 작가가 쓰셨는데 한 줄만 읽어볼게요. 여성이 글을 쓰려면 자기만의 방과 연간 500파운드의 돈이 있어야 한다는 100년 전 버지니아 울프의 말에 전제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 방에 거울과 저울이 없어야 한다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 저자는 162에 37kg 진짜 심하죠. 162에 37kg 너무 말랐는데? 너무 말랐잖아요. 네. 드러누워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 소식자로 요즘에 되게 칭송받는 산다라 박님께서 162에 37kg다 이렇게 프로필상에 돼 있는데 그 정도로 진짜 말랐던 거고 말랐었고 20대 초반부터 되게 기나긴 시간 거식증을 알아오셨어요. 근데 거식증 요즘에 우리나라도 많은 거 아시죠? 많아요. 특히 10대 위주로 뭐 토하는 거, 먹토 이런 거 씹고 뱉고 씹뱉 먹토 이런 얘기가 생길 정도로 진짜 심한데 이분 같은 대부분의 이제 거식증을 다룬 책들은 나는 어쩌다 거식증에 걸렸고 어떻게 극복했어요 하는 그런 성장 서사, 극복 서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은 어떻게 극복했어요보다 왜 어쩌다 거식증이 나에게 왔을까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차원 또 사회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의 층위로 되게 깊게 들어가서 분석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왜 거식증에 걸릴까? 단순히 그냥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신체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림 때문에 거식증에 걸릴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 거식증에 걸리는 메커니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딱 저에게 울림을 주었던 문장은 여성의 몸은 이 사회가 메시지를 쓰는 장소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여성에게 주입되고 있다는 거죠. 네가 네 욕망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너는 욕망의 대상이 되지 못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주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욕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 욕구이잖아요. 근데 그 식욕이 어느 순간 불안, 도태, 위험이라는 메시지로 여성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밥이 아니고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이
너무 많은 의미를 띠기 시작하면서 여성은 거식증에 걸리게 된다라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되게 이것도 흥미로운데 이 저자가 59년생이라 그랬잖아요. 70년대 대학교를 갔잖아요. 그때부터 거식증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뭐 피임, 교육, 낙태같이 여성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팽창하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왜 거식증에 걸렸을까?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 1970년대부터 그 식욕 억제제 처방이 드라마틱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자, 이제 여자는 남자와 비교했을 때 못하는 게 없어. 모두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너희들은 연약해야 해. 연약해 보여야 해. 라는 되게 모순되고 상반된 메시지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계속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먹기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에는 단식투쟁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거식증은 일종의 단식투쟁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간추리면 사회가 내게 요구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이 불일치에 대한 단식투쟁이 거식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이야기했는데 어찌됐든 여성의 몸, 여성의 미를 대상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맞아요. 것을 대상화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특히나 몸을 대상화한다는 거는 이 여성이 어떤 느낌이나 욕망이나 뭐 꿈이나 이런 모든 걸 갖고 있는 인간 주체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쵸. 이 신체의 합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저 다리 정말 늘씬하고 예쁜데, 저 엉덩이 예쁜데, 이렇게 계속 여성의 몸을 평가하고 여성의 미의 기준을 사회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여성 스스로 더 무섭게 된 거는 자기 대상화를 한다는 거죠. 이 맞아요. 규범 안에서 스스로 내 몸을 대상화시켜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식증으로 그 사회가 요구하는 대상화의 틀에 맞추려고 몸을 계속 혹사를 시킨다거나 그쵸.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근데 저 스스로 저도 한번 이 책을 읽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제 몸에 대해서 자기 대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럼요. 자유롭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저는 어떨 때 그 감정을 느끼냐면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다 차 안에 당연히 그 썬팅된 유리 안에 운전자들이 다 앉아 있겠지만 네네. 저는 그 시선이 되게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내 몸이 네. 보여질 것 같고 네. 저 차 안에서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어떤 제 삶 속에서도 제 몸을 자기 대상화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이 옷 사이즈에 지금 이 모습이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 맞나? 라는 걸 끊임없이 계속 되뇌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더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뭐 거식증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어떤 시기적으로 다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럴 텐데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힘들지만 아니 저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스스로 우리가 다 지금 뭐 초월할 수 눈도 없죠. 가리고 뭐 이럴 순 맞아. 없잖아요. 사회적인 예. 존재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좀 스스로 깨닫고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우선순위를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맞아요. 잠깐 한 문장만 덧붙이자면 이 거식증이 사실 몸에 안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진짜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는 게 이 거식증에 걸리면 내가 뭘 원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누구와 함께하고 싶고 이런 되게 정말 삶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사과 한 쪽 더 먹어도 될까? 맞아요. 라는 정말 요만한 지엽적인 문제로 축소되어 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따로 있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피자를 먹어도 되게 괜찮은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막 인스타 이런 거 보다 보면 진짜 막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진짜 허리 요만하고 막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막 그가 이런 질문들을 소거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외모에 대한 엄청난 이 강박과 이런 것들이 진짜 해야 될 질문들을 앗아가는 역할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은 그 다이어트 강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진짜로 막 서로 벌금까지 매기면서 뭐에 대해서요? 뭐 내가 오늘 뭘 먹었어, 뭐 좀 아, 살찌는 음식을 그건 요즘 먹었겠죠?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어,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정말요? 정말 오래된 그렇군요. 역사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허벅지는 두꺼울수록 더 좋은 거 아시죠? 오래 산대요. 장수와 네, 정말 오래 밀접한 산대요. 연관관계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여지는 관상용 몸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의 기능과 내구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문발살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